오빠, 오빠 보고 싶다. 98세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간절했습니다. 이영숙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72세의 영숙은 30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어머니의 헛소리도 망상도 모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오빠.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무언가를 찾듯이 손을 허공에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어머니는 영숙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지만 어머니는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후부터 계속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 어디 갔어? 오빠 보고 싶어? 매일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게 그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는 것도 오빠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누구예요? 어머니, 오빠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정남, 오빠 정남. 정남? 영숙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 정남. 어디 갔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98세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쟁 때 오빠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영숙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남? 오빠 정남? 어머니에게 오빠가 있었나? 영숙은 어머니에게 오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자란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빠 정남. 전쟁 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빠 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외삼촌 있었어? 뭐? 영철은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 오빠 말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외동딸이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오빠를 찾아. 오빠 정남이라고. 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그거 치매 증상이야. 헛소리야. 하지만 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헛된 희망 갖지 마. 그냥 편히 보내드리자. 영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빠 정남이라고 말할 때의 그 또렷한 눈빛.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 영철과 언니 그리고 막내 영숙까지 할머니와 찍은 사진. 그런데 맨 밑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옆에 소년은? 영숙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36년 정남 오빠와 순이.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남. 어머니가 부르던 그 이름. 오빠. 정말로 어머니에게 오빠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빠가 있었구나. 영숙은 계속 상자를 뒤졌습니다.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호적 등본 한 장을 펼쳐보니 1945년 발행된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호주 박종수 아버지 처 김말순 어머니 장남 박정남 1924년생 장녀 박순애 1926년생.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오빠가 있었습니다. 박정남 1924년생이면 지금 101세였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니는 평생 오빠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오빠는 어디로 간 걸까? 영숙은 호적 등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남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실종. 1951년 6.25 전쟁 때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쟁 때 실종됐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하신 거구나. 영숙은 다시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때 오빠가.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일을. 치매로 모든 게 지워졌어도 오빠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사진과 호적 등본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남 외삼촌 사진 찾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남? 오빠? 네. 외삼촌이랑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영숙은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영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외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70년 전 실종된 외삼촌을 찾기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요. 살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삼촌을 찾는 것, 아니, 적어도 외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 어머니, 외삼촌 찾았어요. 외삼촌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만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외삼촌 찾아볼게요. 꼭 찾을게요. 어머니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뭔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고맙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70년 전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영숙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영숙은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1953년생으로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영숙은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영숙에게 대학에 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숙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1970년대 초 여자가 은행원이 되는 것은 꽤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영숙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69세였습니다. 갑자기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에요. 그 한마디가 영숙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빠 영철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 일이 많았습니다.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이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바빠서.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혼이냐, 어머니냐. 영숙 씨,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약혼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그래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낯선 곳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약혼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영숙 씨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 인생은 괜찮아요. 영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42세에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온종일 돌봐야 했으니까요.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언니도 가끔 돈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그 돈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지금 영숙은 72세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늙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숙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1926년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오빠 정남과 함께 자랐습니다. 순이는 오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아꼈습니다. 가난했지만 남매는 행복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19살이었습니다. 오빠 정남은 21살이었습니다. 정남은 서울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 정남은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순이는 오빠를 떠나보냈습니다. 순이야,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오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51년 1월 1.45태 때였습니다. 순이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이도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폭격이 끝나고 일어났을 때 순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오빠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순이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오빠. 오빠. 순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순이를 끌고 갔습니다. 가야 해. 다시 폭격이 올 거야. 순이는 끌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순이는 오빠를 찾았습니다. 전사자 명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실종. 오빠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55년 순이는 결혼했습니다. 이씨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박순이에서 이순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빠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만해. 하지만 오빠는 실종이면 죽은 거야. 이제 그만 잊어.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오빠 꿈을 꿨습니다. 오빠가 부르는 꿈을, 순이야 하고 부르는 꿈을.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남 영철, 장녀 영미,
막내 영숙. 아이들에게 외삼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1990년이었습니다. 순이는 64세였습니다. 이제 오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묻어뒀습니다. 이제 와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는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자신의 이름도. 하지만 오빠만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그래서 순이는 매일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 어디 갔어? 오빠 보고 싶어. 30년 동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가장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산 그리움이었습니다. 지금 98세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도 순이는 오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남 오빠. 영숙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돌봤지만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빠가 있었다는 것, 전쟁 때 오빠를 잃었다는 것, 70년 동안 오빠를 그리워했다는 것.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빠를 사랑하셨구나.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외삼촌이 어떻게 되셨는지. 영숙은 알고 싶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있는지,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효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외삼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 담당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70년 전 실종된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공무원은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70년 전이요? 네. 1951년에 실종됐어요. 어르신,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70년 전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특히 전쟁 때 실종된 분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에 문의해 보세요. 아니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나. 이산가족이요? 그건 북한하고 헤어진 사람들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전쟁 때 실종된 분들도 포함돼요. 영숙은 국방부로 전화했습니다. 여기저기 부서를 옮겨가며 설명했습니다. 1951년 실종된 박정남이라는 분을 찾고 싶은데요. 실종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7살이었어요. 군번이나 소속 부대를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찾기 어렵습니다. 전쟁 때 실종된 분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영숙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전 실종자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지쳐갔습니다. 어디에 연락해도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70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 영철이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뭐하고 다니냐? 오빠 찾고 있어. 외삼촌. 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헛된 일이라고. 헛된 일이 아니야.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잖아. 영수가. 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곁에서 잘 모셔드려. 없는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 처분해야 해. 요양비며 병원비며 얼마나 들었는데.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야. 어머니 집이 강남이잖아. 지금 팔면 꽤 될 거야.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야, 너나 잘해. 30년 동안 어머니 돌본다고 내 인생 망쳤으면 됐지. 이제 와서 죽은 사람까지 찾아? 영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빠가 틀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30년은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찾기도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조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영숙의 언니 아들이었습니다. 50세였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준호야, 고모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고모? 영숙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외삼촌 찾기 이야기를. 준호는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고모,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인터넷으로? 네. 요즘은 온라인에 옛날 기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쟁 기록도 있고 실종자 명단도 있어요. 정말? 네. 제가 찾아볼게요. 외증조 할아버지 성함이랑 나이만 알려주세요. 영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국가기록원, 국방부 자료, 6.25 참전 용사 명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고모, 찾았어요.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뭘 찾았어? 1951년 1월 실종자 명단에 박정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네. 1924년생, 서울 출신, 1950년 징집, 1951년 1월 4일 실종 처리. 그게 우리 외삼촌이구나.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모, 왜? 실종 처리만 되어 있어요. 사망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럼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포로로 잡혔는지.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글쎄요. 70년 전 일이니까. 준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쟁 포로 중에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찾아보기로.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모, 제가 더 찾아볼게요. 포로 명단이랑 북송자 명단도 있을 거예요. 영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미선이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셨어요?
네, 미선 씨. 어머니 상태 어때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늘은 물도 잘 못 드세요. 영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기록 찾았어요. 1951년 실종됐다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망 확인은 안 됐어요. 혹시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살아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볼게요. 끝까지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외삼촌 찾을 때까지만요. 그날 밤 영숙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6.25 포로, 전쟁 실종자, 이산가족,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는 사람들, 7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영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DNA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DNA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숙은 즉시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DNA를 등록했습니다. 어머니의 DNA도 채취해서 등록했습니다. 만약 외삼촌이 살아계시다면 DNA가 일치할 거예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크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영숙은 초조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영숙은 매일 DNA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검색 중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숙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시간이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DNA 이산 가족 찾기 센터입니다. 영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일치하는 DNA를 찾았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찾았어요? 네. 99.8% 일치율입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어디 계세요? 그분이 경기도 소재 양로원에 계십니다. 박정남 어르신 100세세요.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계셨구나. 외삼촌이 살아계셨어.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양로원 주소를 손에 쥐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 만에 외삼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은 외삼촌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떤 분일까? 어머니를 기억하실까? 70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시간 후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양로원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 선생님이 맞아주었습니다. 저 박정남 어르신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 정남 할아버지요. DNA 센터에서 연락받았어요. 가족분이시죠? 네. 저는 조카입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정남 할아버지께 가족이 계셨다니. 어르신이 혼자 계셨어요? 네. 15년 전에 이곳에 오셨는데 가족이 없다고 하셨어요. 천에 고아라고.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100세신데도 정정하세요. 귀가 좀 어두우시긴 한데 정신은 또렷하세요. 그럼 기억도 하실까요? 70년 전 일을 놀라울 정도로 기억하세요. 매일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영숙은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100세? 야윈 몸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성글게 남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외삼촌, 저는 이영숙입니다. 박순이의 딸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순이? 내 동생 순이? 네. 제 어머니 이름이 박순이에요. 1926년생이시고 노인은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소? 네, 살아계세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나를 찾아준 거요? 네, 어머니께서 외삼촌을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0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미안하다.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남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디 있소?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무슨 병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예요. 30년째 앓고 계세요. 정남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순이가. 하지만 외삼촌은 기억하세요. 치매에도 외삼촌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정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매일 오빠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정남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순이를 찾았소. 70년 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영숙은 정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삼촌,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70년 동안. 정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과거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긴 이야기요.
정남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이었소. 일사후퇴 때 나는 군인이었소. 서울에서 후퇴하고 있었소. 정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격이 있었소.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렸소. 그때 순이를 봤소. 피난민들 속에서 우리 동생이 거기 있었소.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순이를 부르려 했소. 하지만 폭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소. 정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소. 깨어났을 때는 북쪽이었소. 북쪽이요? 북한군 포로가 됐소. 부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소. 북한군이 나를 데려갔소. 영숙은 놀랐습니다. 그럼 북한에 계셨어요? 30년 넘게 있었소. 정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탄광에서 20년, 지옥 같은 세월이었소. 어떻게 나오셨어요? 1980년대 초 탈북했소. 목숨 걸고. 정남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철조망을 넘다가 다쳤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순이를 만나야 했으니까.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쪽에 왔소. 1983년이었소. 그리고 순이를 찾기 시작했소. 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박순이라는 이름으로 찾았는데 없었소.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성이 바뀌었어요. 이순이가 되셨어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찾지 못한 거구나. 이산 가족 찾기에도 신청했소. 수십 번. 하지만 매번 찾지 못했소. 정남은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영숙이 벽을 보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액자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 가지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1936년 찍은 남매 사진. 70년 동안 간직했소.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소. 내게 동생이 있었다는. 영숙은 액자를 내려안았습니다. 외삼촌. 정남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기 공책이 있소. 가져와 보시오. 영숙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펼쳐보시오. 영숙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1월 1일. 오늘도 순이를 찾지 못했다. 순이야, 오빠가 미안하다. 1985년 6월 15일. 이산가족 신청했다.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 순이야, 기다려라. 1990년 3월 20일. 또 찾지 못했다. 순이가 살아있긴 한 걸까?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 영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천 페이지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순이를 찾지 못했다는 기록.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40년을 그렇게 썼소. 매일. 정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를 찾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소. 영숙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도 외삼촌을 찾으셨어요. 평생? 정말이요? 네. 말은 못하셨지만 마음속으로 평생 외삼촌을 그리워하셨어요. 정남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향해 돌렸습니다. 순이를 만날 수 있겠소? 네. 모시고 갈게요. 병원으로. 지금 당장 가고 싶소. 외삼촌, 준비하셔야 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도 준비하겠소. 영숙은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미선에게 미선 씨 외삼촌 찾았어요. 정말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놀라실까봐.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알겠어요. 어머니 준비시켜 놓을게요. 영숙은 정남을 바라봤습니다. 외삼촌, 내일 모시러 올게요. 고맙소, 영숙. 정말 고맙소. 정남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를 70년 만에 만나는구나. 꿈만 같소.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꿈만 같아 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외삼촌을 찾았습니다. 100세에도 정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습니다. 70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남매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양복점에 들렀습니다. 외삼촌께 드릴 새 옷을 샀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남은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이 옷 입으세요. 영숙은 정장을 건넸습니다. 정남은 옷을 만져봤습니다. 너무 좋은 옷 아니오? 아니에요. 어머니 만나러 가시는데 멋있게 입으셔야죠. 정남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도와주었습니다. 100세 노인이었지만 정장을 입으니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외삼촌. 고맙소, 영숙. 차를 불렀습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정남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긴장되세요? 많이 긴장돼요. 70년 만에 만나는데 순이가 나를 알아볼까? 영숙은 정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보실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도 외삼촌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소. 정남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이 줄 선물이요. 70년 전에 사둔 거요. 영숙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은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1950년에 샀소. 순이 생일 선물로. 그런데 전쟁이 터져서 주지 못했소. 정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동안 간직했소. 언젠가 순이를 만나면 주려고.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외삼촌,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먼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남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 깨어 계세요? 네. 오늘 좀 좋으세요.
아침에 죽도 조금 드셨어요. 영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숙, 이냐? 네, 어머니. 저 영숙이에요.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네.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이요. 순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남이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들어오세요. 정남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으로, 순이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정남과 순이가 마주봤습니다. 70년 만에 순이는 정남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남은 휠체어를 침대 옆까지 밀고 왔습니다. 순이야. 정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다. 오빠 정남이다. 순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남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남, 오빠, 그래, 나다. 내 오빠다. 정남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정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순이야. 오빠가 왔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오빠. 순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남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오빠가 너무 늦게 왔지? 오빠,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숙과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98세 여동생과 100세 오빠,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가 죽은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생각했니? 폭탄 맞는 거 봤어. 오빠가 쓰러지는 거 봤어.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았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 다쳤지만 어디 갔었어. 70년 동안. 정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북쪽에 있었어. 포로로 잡혀갔었어. 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북쪽? 그래. 30년 넘게 있었어. 그리고 탈북했어. 순이를 만나려고. 순이는 정남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오빠, 괜찮아. 이제 너를 만났잖아. 정남은 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이야, 이거 내 선물이야. 70년 전에 사둔 거야. 정남은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내 20살 생일 선물이었어. 주지 못했지만 정남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순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순이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때 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 선물 있어. 뭐? 영숙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순이는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 서랍, 맨 밑, 열어봐. 영숙은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가져온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던 것이었습니다. 맨 밑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보여줬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그걸 오빠한테. 영숙은 정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남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남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건 정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폭격. 그때 오빠가 쓰러졌을 때 주었어. 정남은 군번줄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이, 너 이걸 70년 동안 간직한 거야? 응. 오빠 유품. 이것밖에 없어서. 순이는 울었습니다. 오빠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간직했어. 평생. 정남은 군번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이야. 정남은 흐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를 잊지 않았구나. 응.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은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한 번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의 군번줄을 간직했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를 위한 목걸이를 간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진짜 사랑은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정남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양로원에서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100세의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매일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영숙이 말렸습니다. 외삼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오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소?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소? 정남은 아침 9시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순이 곁을 지켰습니다. 순이도 변했습니다. 외삼촌이 오는 날이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오빠, 왔어? 순이는 매일 아침 정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왔다. 순이야. 정남은 순이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순이야, 기억나니? 우리 어렸을 때. 응, 조금. 너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 오빠 오빠 하면서.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나? 그래. 너는 정말 귀여웠어. 내가 학교 갈 때도 따라오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순이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치매가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945년 해방될 때 기억나니? 우리 집 앞에서 만세를 불렀잖아. 만세. 그래. 너도 같이 불렀어. 대한독립 만세. 하고.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나. 정남은 매일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꽃밭, 기억나? 정남은 놀랐습니다. 꽃밭? 응, 우리 집 뒤에 코스모스 밭. 정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 기억하는구나. 조금 어렴풋이. 정남은 기뻤습니다. 그래, 코스모스 밭이 있었어. 우리 거기서 놀았잖아. 응, 오빠가 꽃 따줬어. 맞아. 내가 꽃을 따서 너한테 줬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치매로 지워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어머니가 외삼촌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미선도 신기해했습니다. 영숙 씨, 어머니가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외삼촌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나 봐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일 수 있습니다. 몸 상태는 여전히 안 좋으세요.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남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너한테 노래 불러줄까? 노래? 응.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불러주던 노래. 정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봄, 꽃 피는 동산에. 백세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새 노래 부르며 즐거워라. 노래를 듣던 순이가 갑자기 따라 불렀습니다. 새 노래 부르며 즐거워라. 정남은 놀라 노래를 멈췄습니다. 순이, 기억하는구나. 순이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목소리, 기억나. 정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순이가 오빠를 기억하는구나. 영숙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영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독합니다. 가족들 부르세요. 영숙은 오빠 영철과 언니 영미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정남이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어떻소? 많이 안 좋으세요. 정남은 순이 곁으로 갔습니다. 순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이 약했습니다. 순이야, 오빠 왔어. 정남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빠, 그래, 나야. 오빠, 고마워. 뭐가 고마워. 와줘서, 찾아와줘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오빠 덕분에 행복했어? 정남은 울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순이야. 너를 만나서. 오빠, 미안해. 왜 미안해? 오래 못 있어. 곧 가야 해.
가지마, 순이야. 제발 가지마. 정남은 순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났잖아. 70년 만에 만났잖아. 응, 근데 너무 늦었어. 아니야, 안 늦었어. 우리 만났잖아.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다음 생? 응,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한다. 다음 생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게. 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약속? 그때 영철과 영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철, 영미, 영숙, 네 어머니, 저희 다 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가서 영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순이는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영철아, 착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영미야, 건강해라. 네 엄마, 영숙아. 순이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엄마 돌봐줘서 영숙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어요. 아니야. 내 인생 희생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후회 없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내 딸. 순이는 다시 정남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응, 순이야. 사랑해. 오빠. 정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순이야. 평생 사랑했어.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멎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오전 10시 32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철과 영미와 영숙이 울었습니다. 정남은 순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순이야. 편히 쉬어라. 정남은 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자. 꼭. 영숙은 정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외삼촌, 괜찮으세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순이를 만났으니까. 마지막에 함께 했으니까. 정남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순이가 행복하다고 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영숙은 외삼촌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행복했습니다. 7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오빠를 만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이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 옛 친구들, 먼 친척들. 하지만 누구보다 오래 머문 사람은 정남이었습니다. 100세의 몸으로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순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삼촌, 좀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실 텐데.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소? 순이 마지막 가는 길. 오빠가 지켜야지.
정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고인의 오빠라고 하던데요. 오빠? 고인이 98세인데 오빠면 100세래요. 100세가 빈소를 지키고 계시다니.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영철은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빈소에 1시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외삼촌은 달랐습니다. 100세의 몸으로 3일을 지켰습니다. 영철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왜 오빠? 내가 미안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너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못됐었어.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집 처분하자고 했잖아. 정말 나쁜 놈이었어. 오빠, 외삼촌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100세 노인이 3일을 지키는데 나는 아들이면서. 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어머니 돌봐줘서. 영숙은 오빠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다 지난 일이야.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정남은 휠체어를 타고 영구차 옆에 섰습니다. 순이야, 이제 가는구나. 정남은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가 배웅할게.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남도 함께 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순이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모실 거예요? 영철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정남을 바라봤습니다. 외삼촌 생각은 어떠세요? 정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납골 땅은 어떨까 싶소. 내가 자주 찾아뵐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에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납골 땅을 정했습니다. 벚꽃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봉안식을 치렀습니다. 순이의 유골함을 납골함에 모셨습니다. 정남은 납골함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편히 쉬어라. 오빠가 자주 올게. 그날 저녁 영숙은 정남을 양로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정남은 지쳐 보였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쉬지 못했으니까요. 외삼촌, 푹 쉬세요. 고맙소, 영숙. 영숙은 양로원을 나서려다가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 선생님, 영숙 씨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외삼촌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그런데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남 할아버지께서 영숙 씨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요? 네. 제 사무실에 맡겨두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은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순이 장례 끝나고 영숙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차에 상자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공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공책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83년 7월 1일. 남쪽에 왔다. 드디어 순이를 찾을 수 있다. 영숙은 계속 읽었습니다. 수십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40년치였습니다. 매일 순이를 찾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공책에서 영숙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영숙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순이의 장래가 끝났겠구나. 먼저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순이를 만날 수 있었어. 7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동생을 마지막에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영숙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어.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줬어. 나를 찾아줬어. 너는 진정한 효녀다. 이 일기장들은 너한테 주고 싶어서 남겼어. 내가 얼마나 순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알아주길 바라. 그리고 이것도 알아줬으면 해. 순이도 나를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 순이는 70년 동안 나를 잊지 않았어. 내 군번줄을 간직했잖아. 치매에 걸려서도 나를 찾았어. 오빠 보고 싶다고 매일 말했잖아. 우리는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한 번도 서로를 잊지 않았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영수가 너도 그런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어. 아직 72세잖아. 늦지 않았어. 이제 너도 내 행복을 찾아.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나는 곧 순이를 따라갈 것 같아. 100세 몸이 버티기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순이를 만났으니까. 마지막 소원을 이뤘으니까. 영수가 건강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나는 순이와 함께 저 세상에서 지켜볼게. 고맙다, 영수가. 정말 고맙다. 외삼촌 정남.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외삼촌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써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모두 순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못 찾았어. 미안해. 순이야, 어디 있니?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순이야, 꼭 찾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영숙은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외삼촌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양로원에 전화했습니다. 외삼촌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정남 할아버지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네, 평화롭게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고통 없으셨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외삼촌이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양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남은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순이의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삼촌, 어머니 만나러 가셨군요. 영숙은 울었습니다. 정남의 장례도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영숙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남의 유골함도 순이 옆에 모셨습니다. 납골 땅에 2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박순이 1926년부터 2025년, 박정남 1924년부터 2025년, 영숙은 두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이제 함께 계시네요. 70년 동안 헤어져 계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외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외삼촌의 편지대로 72세 늦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숙은 매주 토요일마다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을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저 왔어요. 영숙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가을이 왔어요. 영숙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요즘 저 많이 달라졌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외삼촌 말씀대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영숙은 30년 만에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었으니까요. 다행히 큰 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생긴 무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식을 돌보다가 허리를 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치매 걸린 남편 10년 돌봤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중풍 걸린 어머니 15년 돌봤고요.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영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숙은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삶 살아야죠. 할머니들은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영숙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30년 만에 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봉사활동 같이 할래요? 봉사활동이요? 네. 요양원에서 봉사자를 찾는데요. 치매 환자분들 말벗 되어드리는 거예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간병을 했는데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 해볼게요. 영숙은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양원에 가서 치매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가 오는 날이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한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거든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은 조카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고모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뭐? 영숙은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기자 친구한테 고모 이야기를 했거든요. 70년 만에 만난 남매 이야기. 그랬더니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년 만에 재회한 남매, 치매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사랑. 기사는 순이와 정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남매. 70년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기적처럼 만난 이야기.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영숙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메일도 왔습니다. 저도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어요. 희망을 얻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눈물이 났어요. 치매 걸린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데 힘이 됐어요. 영숙은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숙 씨 맞으시죠? 저희가 이산 가족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은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와 외삼촌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남매. 치매에도 지워지지 않았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재회. 영숙은 정남의 일기장도 보여줬습니다. 외삼촌은 4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모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카메라는 일기장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못 찾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촬영 중에 영숙은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치매 환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산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영숙은 유명해졌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TV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와 외삼촌께서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영숙은 매번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영숙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벚꽃이 예뻐요. 보세요. 영숙은 유골함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들이요. 어머니와 외삼촌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친구들도 생겼고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한테 어머니 이야기도 전하고 30년 동안 어머니 돌본 게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영숙은 두 유골함을 번갈아 봤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요. 70년이 지나도 치매에 걸려도 죽음이 와도 진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두 분 다. 영숙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98년을 사셨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마지막은 행복하셨습니다. 외삼촌은 100년을 사셨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지만 마지막에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영숙은 72세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30년 간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양원 봉사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TV 프로그램 녹화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가족들을 위한 토크쇼였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영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도 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3년 후, 2028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숙은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오빠 보고 싶다 마이너스 7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영숙 씨, 축하드려요.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조카 준호도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고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외삼촌 못 찾았을 거야. 출판 기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책은 제 어머니와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한 번도 서로를 잊지 않았던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정남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외삼촌은 4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못 찾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라고.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도 외삼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빠 보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숙은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치매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헛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간병하는 분들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2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75세입니다.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저도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내세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인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6.25 때 형을 잃었습니다. 7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안 늦었어요. 꼭 찾으세요.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사인회가 끝나고 영숙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아, 축하해. 정말 잘했어. 고마워. 다들 덕분이야. 이제 진짜 유명인이네. 책도 내고 TV도 나오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어머니와 외삼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좋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숙은 혼자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저 왔어요. 영숙은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책이 나왔어요. 두 분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영숙은 책을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눈물 흘렸대요. 어머니와 외삼촌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분, 지금 함께 계시죠? 70년 동안 헤어져 계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실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두 분한테 갈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두 분이 남기신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요.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외삼촌. 영숙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영숙 씨, 다음 달에 이산 가족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진행자로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영숙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10년 후, 2038년, 85세가 된 영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저 왔어요. 영숙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대요. 오빠 보고 싶다가요. 내년에 개봉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두 분 이야기를 볼 거예요. 영숙은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세요. 요양원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아내를 10년 전에 여의셨대요. 저처럼 혼자 사세요. 우리 잘 통해요. 비슷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봐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괜찮죠? 제가 누군가를 만나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 같네요.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오늘 그분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영숙은 걸어갔습니다. 느렸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85세. 하지만 영숙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겨울날, 영숙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세였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들듯이 갔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영숙이 도왔던 사람들, 영숙의 책을 읽고 희망을 얻은 사람들, 영숙 덕분에 가족을 찾은 사람들, 영숙 씨 덕분에 저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영숙 씨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영숙 씨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사람들은 영숙을 기렸습니다. 영숙의 유골함은 낙골 땅에 모셔졌습니다. 어머니 순이와 외삼촌 정남 옆에 세 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박순이 1926년부터 2025년, 박정남 1924년부터 2025년, 이영숙 1953년부터 2043년, 조카 준호가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준호였습니다. 고모, 편히 쉬세요. 외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준호는 절을 했습니다. 고모가 남기신 사랑의 메시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새 유골함을 덮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책 오빠 보고 싶다는 계속 읽혔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져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는 사람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늦었다고 생각하며 꿈을 포기한 사람들, 모두 영숙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 진심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늦은 것은 없다는 것. 박순이와 박정남의 70년 사랑, 이영숙의 30년 헌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